안녕하세요. 한재훈입니다. 한국전통서당문화진흥회에서 진행하는 맹자 강의 공손추상 제6장 보시겠습니다. 이 6장은 아주 유명한 장 가운데 하나인데요. 그 맹자가 인간의 본성을 선하다고 이야기했던 그 성선설을 주장을 했는데, 그 성선설을 주장을 할 때 맹자가 사용했던 이제 비유가 있습니다. 그 비유가 어린아이가 우물로 들어가는 이야기거든요. 그 이야기가 바로 이 공손추상 6장에 나옵니다. 근데 맹자가 성선설을 이야기를 할 때 인간이 그 연구를 해보니까, 탐구를 해보니까 인간의 본성은 선하더라. 그냥 그렇게 인간에 대한 관심에서 인간의 본성이 선하다는 얘기를 한 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 지금까지 줄곧 해왔던 이야기, 임금이 백성을 위해서 정치를 해야 하고, 임금은 백성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이고, 그 이야기, 그리고 그 이야기를 하는 시대적 배경이 너무나 잔혹하고 잔인하고 폭력적인 전국시대의 한 복판에서 맹자가 한 이야기라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간의 본성이 선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근본적 이유가 바로 그 잔혹하고 잔인하고 폭력적인 그 정치를 임금들이 그만두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성선설을 얘기한 겁니다. 그것은 두 가지 측면을 겨냥하고 있는 것인데요. 하나는 임금 당신 자신이 안에, 자기 존재 안에 간직하고 있는 그 성향, 그 인간으로서의 본래적 성향이 선하다. 그래서 성선설은 나의 존재의 본래적 모습에 부합하는 것이다. 그것이 정치로 표현이 되었을 때 그게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는, 백성들을 보호하는, 백성들과 함께하는 그런 정치가 바로 당신의 내면에 부여된 존재의 본래적 성향에 부합하는 정치다 하는 것이 하나고요. 두 번째는 임금인 당신이 전국 시대를 통일을 해서 진정한 통일 제국의 군주가 되고 싶다면 그 대상인 백성들이 어떤 것을 선호하고 지지할 것인가를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그 백성들이 전부 선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을 얻어야만 진정한 통일 제국의 군주가 될 텐데, 그들의 마음을 얻으려면 그들 마음 속에 있는 본래적 성향, 그 선한 성향에 부합하는 정치를 해야, 그래야 통일 제국의 군주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내가 어진 정치를 하라고 말하는 이유는 바로 그 정치의 대상인 백성들이 그 어진 정치에 반응하는,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선한 성향을 자신들 안에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 이것을 겨냥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다 본성이라는 걸 가지고 태어나는데, 그 본성이 임금이든 백성이든 할 것 없이 다 선한 본성이어서, 선한 본성에 기반한 어진 정치, 인한 정치를 하는 것은 나 자신에게도 충실한 것이면서 동시에 그 정치의 대상인 백성들에게도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는 정치다. 그렇게 했을 때만 그들이 마음으로부터 나에게 복종을 할 것이고,
나에게 그들이 복종할 때에만 이 전국 시대를 통일을 해서 하나의 제국이 되었을 때의 임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이제 그런 논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 인간의 본성이 선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맹자가 사용했던 어린아이가 우물로 들어가는 이야기에 관한 내용이 바로 이 공손주상 6장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보시겠습니다. 맹자왈 인계유 불인인지심하니라. 사람은 다, 이 다라는 말은 예외 없이 누구나 다 이런 거죠. 불인인지심을 가지고 있다. 불인인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누구는 가지고 있고 누구는 가지고 있지 않은 게 아니라 다 가지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근데 요 불인인지심 할 때 이 인자를 앞에서 저게 어디에 처음 맹자에서 나왔냐면 그 맹자가 제선왕하고 이야기를 하는 장면에서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소를 임금이 살려주라고 했던 그 장면, 소위 곡속장이라고 하는 양해왕하 제7장에 나오는 그 곡속장에 요 불인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불인. 그때 제가 이 인자를 설명을 드리면서 이 인자는 칼날 인자와 마음 심자가 합해져 있는 글자인데 이것은 마음에서 무엇인가가 이렇게 스물스물 올라올 때 그걸 칼로 싹 자르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 마음에서 이렇게 뭐가 스물스물 올라올 때 이 스물스물 올라오는 것이 분노나 원망이나 증오나 이런 부정적인 감정이 올라오면 이것이 행위로 표현이 되면 누군가를 내가 죽일 수도 있게 됩니다. 분노가, 증오가, 원망이 나로 하여금 누군가를 죽이게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행위로 표출이 되지 못하도록 내 안에서 그것을 싹둑 자르는 것이 참는다 라는 뜻의 참을인자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참을인자가 3개면 살인을 면한다 이런 말씀도 드렸고, 근데 이 마음 안에서 올라오는 이 감정이 이렇게 부정적인 것들만 있는 게 아니고 상대방에 대한 사랑, 배려 또는 용서 뭐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내 안에서 올라오는데 이걸 싹둑 자르고 이걸 없애고 이것과 다른 방식의 행위를 하게 되면, 즉 이 감정이 행위로 연결되지 못하고 이것이 중간에서 단절이 되고 다른 방식의 반대의 방식의 행위가 일어나게 되면 그걸 뭐라고 하느냐? 그것도 역시 참을인자지만 그것은 우리가 요것을 참는다라고, 이런 부정적인 것을 참는다 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그걸 뭐라고 하느냐? 그러면 잔인하다라고 합니다. 잔인하다. 그러니까 사랑이나 배려나 용서하고 반대되는 행위를 잔인한 행위라고 해요. 그래서 불인인 그러면 타인에게, 다른 사람에게 잔인하게 하지 못하는 마음, 이게 불인인지심이에요. 남들에게 차마 잔인한 짓을 할 수 없는, 그냥 하려면 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내가 차마 못하겠다라는 마음, 그 마음을 사람들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선왕이, 그래서 이 선왕이라는 표현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예전의 임금들이면서 동시에 지금의 임금들의 귀감이 되는 임금들을 선왕이라고 한다고 했죠. 즉 그래서 훌륭한 임금들입니다. 이 훌륭한 예전의 임금들이 유 불인인지 심하사 사유 불인인지 정으시니, 왜 이분들이 훌륭한 임금이 됐냐면 이분들 자체가 불인인한 마음을 가지고 당연히 있었고, 사람은 누구나 저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했으니까 이분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그래서 사유 불인인지정, 그런 정치를
가졌다. 불인인한 정치를 했다. 그래서 이분들이 선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이 마음을 실제 정치로 실행을 하느냐, 저 마음이 정치로 연결이 되도록 하느냐 못하느냐의 차이만 있을 뿐이에요. 그걸 하면 선왕처럼 훌륭한 임금이 된다, 이 얘기입니다. 맹자 얘기는. 선왕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셔서 이런 정치를 하셨으니 이 불인인지 심으로 행 불인인지정이면 불인인한 이 마음을 가지고 불인인한 정치를 행한다면 치 천하는 가운지 장상이니라. 천하를 다스리는 것은, 천하를 다스린 건 천자를 말합니다. 천자가 되어서 전국 시대를 통일을 한 제국의 진정한 천자가 되어서 천하를 다스리는 것은 손바닥 위에 장상에서 그 천하를 운행하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손바닥 위에서 천하를 운행하는 것처럼 쉽게 천하를 다스릴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마음을 이 정치로 실제 행위로 연결을 시키는 것, 이제 이것이 중요한 거고, 그것이 왜 손바닥 위에서 운전하는 것처럼 쉽다고 말을 하느냐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 안에 주어진 마음을 정치로 반영을 한 것이니까 어디 가서 내가 막 배워오거나 가져오거나 해야 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있는 그 성향을 정치에 반영을 하면 되는 거니까 쉬운 거고요. 또 하나는 이게 나는 그런 것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데 이 정치의 대상인 백성들이 그걸 안 가지고 있다 그러면, 말하자면 그 백성들은 악마와 같은 존재들이다 그러면 이게 그들한테 먹힐 리가 없으니까 쉽지 않을 테지만 그들이 다 그런 성향을 가진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행하기만 하면 그들은 당연히 내 정치에 공감하고 반응하고 지지하고 성원하고 그래서 나한테로 몰려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바닥 위에서 운전하는 것처럼 쉽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문제는 뭐냐? 사람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걸 전제로 방금 그 얘기를 했는데, 사람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위 내가 말을 하는 까닭, 인계유 불인인지심이라고, 사람들은 다 불인인한 남에게 잔인하게 하지 못하는 마음을 우리 모두는 다 가지고 있다고 말을 하는 까닭은 뭐냐 하면서 이제 요 뒤에 뭐라고 이야기를 할 것인데, 이 이야기를 하는 맹자의 그 방법론을 미리 좀 다른 비유로 한번 살펴보고 본문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맹자의 그 논의 틀을 이해하기 쉽도록 제가 다른 비유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여기 어떤 동굴이 있습니다. 어느 사람들이 살고 있는, 내가 살고 있는 마을 뒷산에 저런 동굴이 있다고 한번 해보죠. 근데 우리 마을에는 전설처럼 어떤 얘기가 전해져 오느냐면, 저 동굴에, 마을 뒷산에 있는 저 동굴에는 곰이 한 마리 살고 있는데 이 곰은 크기가 기와집만 하다고 합니다. 근데 곰이 어떻게 기와집만 할 만큼 클 수가 있는가 싶어서 믿음이 안 가요. 본 적도 없고. 그래서 내가 그것을 확인해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저 동굴 앞으로 갔습니다. 뒷산 동굴로 갔어요. 근데 실제로 저 동굴 안에 그런 곰이 살지도 모르니까, 그러면 너무 무섭고 위험하니까 저 동굴 안으로 들어가지는 못하고 내가 동굴 밖에서 가만히 저 동굴 안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 동굴 안에서 발바닥이 나옵니다. 곰 발바닥이 하나 쑥 저 동굴
안에서 바깥으로 이런 발바닥이 나왔다고 해봐요. 근데 이 발바닥이 크기가 어느 정도냐면 솥단지만 해요. 솥단지만한 크기의 발바닥이 저 동굴에서 쑥 나오는 걸 내가 봤습니다. 그리고 깜짝 놀래서 내가 마을로 뛰어내려갔습니다. 그래가지고 마을 사람들한테 외쳤죠. 저 동굴에는 정말 기와집만한 곰이 살아요 라고. 그랬으면 내가 그렇게 얘기했다 그러면 내 말은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나는 곰의 몸뚱이 전체를 보지 못했습니다. 내가 본 것은 곰의 일부인 발바닥만 봤을 뿐입니다. 근데 나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기와집만한 곰이 살고 있어요. 제가 봤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내 말은 거짓이냐 참이냐 하는 겁니다. 분명히 나는 곰 전체를 보지는 못했죠. 근데 이건 알고 있습니다. 곰의 몸이 이렇게 대체 이런 비례로 이렇게 생겼다고 하면 이 곰 발바닥은 곰의 발은 전체 중에서 이 정도예요. 근데 이 곰의 발이 가마손만 합니다. 그러면 이 가마손만한 크기를 이 전체 비례 안에 대입을 하면 얘는 얼만큼 클까요? 기와집만 하겠죠. 발바닥이 가마솥 단지만 하면. 아직도 이해가 잘 안 되신다면 이렇게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 어머니가 우리 집에 잔치를 앞두고 이 가마솥에다가 육개장을 끓이십니다. 육개장을 아침부터 보글보글 이렇게 끓이시는데 마지막에 다 양념이랑 뭐 간 같은 걸 다 맞춰서 푹 끓인 다음에 마지막에 솥단지 뚜껑을 열고 그리고 한 소끔 이렇게 떠서 맛을 보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맛있다, 됐다, 간도 맞고 이 정도면 됐다. 이 국 맛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 말이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저 솥단지에 있는 국을 다 들여 마시고 한 방울까지 다 마신 다음에 이 국 맛있다 해야 그게 참일까요? 부정할 수 없는 부분적 사실을 먼저 사례를 찾습니다. 그 국자에 있는 국물, 맛있는 국물, 간이 맞는 그 국물, 솥단지만한 이 발바닥을 확실한, 부정할 수 없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내가 저 발바닥 본 것은 부정할 수가 없으니까 그 사례를 찾습니다. 그리고 그 사례를 유출을 해요. 유출을 통해서 전체를 증명합니다. 우리는 유추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이 발바닥과 이 곰의 몸의 전체 비례에 이것을 대입해서 이 전체를 유추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요. 그 솥단지 안에 있는 국물이 균질적이고 동일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다고요. 그러면 부분이지만 그 부분이 부정할 수 없을 때 전체가 다 그렇다고 말할 수 있는 논리적 합리성을 우리는 알고 있다고요. 전체를 다 마셔보지 않아도, 곰의 몸뚱이 전체를 다 보지 않았어도 저것이 증명이 되면 그 뒤에 것들은 당연히 증명이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맹자가 이제 이런 비유를 드는 거예요. 사람들은 모두 다 불인인 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말을 하는 까닭은 뭐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어떤 사람이 금인이 여기 누군가가 사견 유자 장 입어 정이거든. 이게 이제 그 유명한 유자 입정이라고 하는 사자성어처럼 유자 입정이라고 말하는 그 비유예요. 어린아이가 장차 우물로 들어가려고 하는 것을 문득 보았거든. 개유 출척 측은지시만하니 모두 다 그 어린아이 우물로 들어가려는 어린아이를 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가지고 있다. 출척 측은한 마음을. 출척이라고 하는 것은 두려운, 측은이라는 것은 안타까운, 아파하는 그런 마음을 다 갖게 된다.
다 갖는다. 이랬습니다. 자, 이것이 우물로 들어가는 어린아이 비유인데 이것을 역시 제가 좀 다른 각도에서 다른 사례로 같은 취지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여기 차가 빠른 속도로 지나가는 차가 있습니다. 근데 이 어린아이가 이 옆에서 공놀이를 하다가 공이 떼굴떼굴 여기 차로로 들어와서 공을 주우러 와서 이 공을 줍습니다. 근데 이 차가 저쪽에서 빠른 속도로 달려오고 있습니다. 브레이크를 밟아도 이 아이가 갑자기 튀어나왔기 때문에 이 아이를 칠 것 같아요. 그걸 내가 조금 거리가 있는 곳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곧 이 차에 치일 것 같은 상황을 내가 봤어요. 그러면 나는 그 상황에서 출척측은한 마음을 갖게 된다. 두렵고 아파하는, 안타까워하는, 놀라는 그런 감정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저 아이하고 아무 관계도 아니에요. 남남이에요. 나는 오늘 저 아이를 처음 본 아이예요. 그렇더라도 나는 그 순간 비명을 지를지도 모릅니다. 저 아이가 걱정이 돼서. 근데 그게 나만 그럴까요? 아니면 어떤 사람이라도 다 그 상황에 대입하면 그런 반응을 보일까요? 다 그럴 거라는 거예요. 맹자 얘기는. 다. 요 유자 입정이라고 했지만 요게 요런 상황이나 같은 겁니다, 지금. 저 아이가 우물로 들어가면 죽게 생겼는데 저게 죽을지도 모르고 저기로 지금 막 들어가고 있다. 그런 상황이니까. 그러면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이 똑같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데 어떻게 이 상황에만 대입을 하면 모든 사람들이 거의 비슷한 이런 반응을 보일까 하는 겁니다. 남자, 여자, 나이 많은 사람, 나이 적은 사람, 많이 배운 사람, 조금 배운 사람, 재산이 많은 사람, 적은 사람, 뭐 우리나라 사람, 외국 사람 할 것 없이 다 이런 상황에만 대입하면 다 같은 반응을, 거의 비슷한 반응을, 깜짝 놀라고 막 걱정하고 두렵고 안타까운 그런 감정을 어떻게 다 같이 거의 비슷한 반응을 보일 수 있을까? 그 이유가 뭘까? 하는 거예요. 맹자는 그것은 나이라든가 성별이라든가 또는 학력이라든가 재산이라든가 아니면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이라든가 이런 거에 상관없이 우리 모두는 다 인간이죠. 인간. 그런 차이들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반응을 보이는 저것은 우리가 그런 차이와 상관없는 인간이라는 공통점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보는 거예요, 맹자는. 그게 본성이라는 거라는 겁니다. 근데 그 내용이 선하다는 거예요. 남들이 안타까운 상황을 당했을 때 나 몰라라 하지 못하는, 죽거나 말거나 이게 안 되는 그런 성향의 본성을 우리 모두는 인간이라면 다 가지고 있다. 그겁니다. 이걸 부정할 수 있으면 부정해봐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재밌는 건 뭐냐면 이렇게 내가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게 비소위 납교어 유자지 분모야며 이 어린아이의 부모에게 나하고 교류를 해봅시다. 즉 나하고 관계를 맺어봅시다. 내가 당신 아이들이 죽으려고 할 때 내가 이렇게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뭔가 잘 지내봅시다. 나하고 하고 요게 납자가 요 내자가 아니고 요 납자입니다. 드릴납. 사귀자고 교류를 해보자고 그 상대방 부모의 아이의 부모에게 어린아이 부모에게 대가를 받아서 나하고 뭘 해보자고 나한테 뭘 후사를 하든가 나한테 뭐 고마워한다든가 뭐 이렇게 하자고 하는 이유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또 비소위 요예의 향당 붕호야며 내가 이렇게
나하고 상관없는 아이를 보면서 안타까워했으니 내가 살고 있는 이 고장의 부모들에게 내가 그런 훌륭한 일을 했다는 칭찬, 명예를 구하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 비오기성이었냐니라. 내가 그렇게 안 했을 때 내게 사람들이 퍼부을 그 비난의 소리가 싫어서 그랬던 것도 아니다. 이게 다 무슨 얘기냐? 그러면 내가 이런 마음을 갖게 된 것이 어떤 형태의 의도나 계산에 의한 게 아니라 자연 발생적이고 본능적으로 나온 감정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내가 남자라면, 여자라면, 뭐 노인이라면, 젊은이라면, 뭐 한국인이라면, 일본인이라면 뭐 이런 차이들에 의해서 나타나는 어떤 게 아니고 그 모든 것들 이전에 인간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감정이라는 겁니다. 그걸 우리들은 다 가지고 있고 그것이 남의 불행을 내가 못 본 척 할 수 없는, 차마 잔인하게 나 몰라라 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자, 이걸 이제 부정할 수가 없다면, 아까 곰의 발바닥을 부정할 수가 없다면, 그러면 그 곰의 발바닥을 가지고 곰의 몸에 대입을 했을 때 곰의 몸이 얼마만큼일지를 우리가 유추해낼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인간에게는 이런 감정만 있는 게 아니고 또 다른 감정이, 또 부정할 수 없는 또 다른 감정들이 있다 하는 것으로 이제 유추를 해나갑니다. 그 유추에 관해서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연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